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황해도가 고향인 가난한 박선비가 평안도 우주에서 잠시 지내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이 있는 황해도 고향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박선비는 무도한 왜구가 전란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난을 피해 처가가 있는 의주로 피난을 오는 바람에 형편이 좋지 못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참전하여 장렬히 전사하였기에 박선비의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에 잠시 전란이 멈추었으나 화의가 결렬되자 왜구가 다시 침입했고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이 함락되어 언제 다시 북으로 몰려올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의주에 일시적으로 거처를 정했기에 박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처가에서 마련해준 허름한 초가집에서 머물며 아내가 삭반의질이나 남의 집일을 거들어서 받아오는 품삯으로 근근히 생활하였고 그마저도 힘들 때는 여유가 있는 처가에 가서 자주 손을 내밀곤 하였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을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눈 덮인 세상은 박선비 뇌에게는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문득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립기도 하였으며 날이 추워지고 눈도 내려 남의 집 일이 끊기게 되니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박선비 내에는 삶이 고단하고 괴로웠다. 허전한 마음을 화롯불에 소를 쬐며 달래면서 박선비 부부가 마주 앉아 말했다. 여보, 식량이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고 설도 다가오고 있어요. 간단히 설 차례상이라도 차리려면 아무래도 친정에 좀 다녀오셔야겠어요. 어허, 벌써 그리 되었소. 지난번 처가에 손 벌린 지 아직 달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면목이 없구려. 어쩔 수 없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장인어른께 사정을 말씀드려 보겠소. 다음 날이 되자 박선비는 매번 손 벌리는 것이 미안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러 같은 마을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사는 처가로 갔다. 장인은 사이를 반갑게 맞았고 피난통에 어려운 형편임을 아는지라 사이가 머쓱하지 않도록 먼저 챙기며 말했다. 박서방, 어서 오게나. 타지에서 고생이 많네 그려. 조만간 설도 되고 하니 소소하게 필요할 것이 있겠다 싶어 조금 넣어두었네. 사양치 말게나. 왜구가 안전히 물러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지내게나.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세. 장인은 30여 냥의 엽장꾸러미를 넌지시 사이에게 건넸다. 아버님, 매번 이리 챙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두고 갖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은혜를 갖고 말고가 있는가. 내 여유가 있어서 사이 자식에게도 조금 나누는 것이니 전혀 부담이라 여기지 말고 자주 들르게나. 박선비는 장인의 사력 있고 따뜻한 마음에 항상 고마웠고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처가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쌓인 눈을 밟으며 말 어기 언덕을 오르려는 순간 박선비는 길가에서
행색이 남루한 만삭의 여인이 눈밭에 누워 극심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임산부는 통증 탓에 힘든 기색이 역력했으며 점점 더 통증은 심해지는 듯했고 아이를 막 출산하려 했다. 임산부 주위에는 겨울바람을 막아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이런 상황에 순간 당황하였으나 곧 침착함을 유지한 박선비는 서둘러 도포를 벗어서 산모와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출산 후 뒤처리를 마친 후에 박선비가 산모와 아이를 급히 근처 주막으로 옮겼고 주모에게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한 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산모에게 미역국을 들도록 하며 말했다. 어허, 어찌 만삭의 몸으로 이리 험한 시기에 길을 나섰소. 엄동설안에 큰일을 당할 뻔했소이다. 네, 주모에게 일러 놓았으니 마음 편히 이에서 3, 7일 동안이라도 머무시구려. 선비님, 이리 저희 불쌍한 모자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데신지요? 산모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고 길을 떠나오게 된 그간의 자초지정을 말했다. 산모는 원래 남쪽 지방에 사는 안악내인데 외구가 고향 근처 호남 지역으로 쳐들어오자 갓 결혼한 남편은 급히 군에 들어가 남한성 전투에 참여하고 자신은 시부모와 난을 피해 북쪽으로 피난을 했다는 것이었다. 피난 중에 연로한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생사가 불명했으나 전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며 태각하는 일부 명나라 군사를 따라 소수의 조선 군사들이 명나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혹여 명나라와의 간문인 의주에 오면 남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이리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다는 것이었다. 산모의 기막힌 사연을 들은 박선비가 혀를 차며 말했다. 어허, 이런 기막힐 때가 있나. 무도한 왜구놈들 때문에 선한 백성들이 이리도 고생을 하는구려. 나 역시 난을 피해 수년째 이에서 머물고 있다오. 피난길에 어려운 사랑길이 도운 것이니 은혜라 여기지 마시고 속히 몸을 추스리기 바라오. 박선비는 이 마을 사는 박씨라는 정도만 밝히고 장인에게서 받은 돈 중에서 반 가까이를 주모에게 주어 미리 셈을 치르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의 도포에 묻은 빗자국을 보고 아내가 놀라서 연유를 물었고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엄동설안에 산모가 큰일을 당할 뻔했네요. 산모가 무사히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 박선비 내에는 다시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자에 한 번도 없었던 주인 찾는 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박선비 내외에는 누가 이 엄동설안에 찾아왔나 하는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한 달 전 길에서 보았던 산모가 아이를 안고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안으로 들였다. 어허, 이 집은 어찌 알고 오셨소?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이오? 예, 선비님 덕분에 몇 달 만에 참으로 편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악내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신지라 고향으로 가기도 여의치 않고 의주에 남아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려는데 마땅히 의탁할 곳도 없어 염치불구하고 이리 왔다고 했다. 어허, 보시다시피
우리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부인을 더는 보살필 여유가 없소이다. 이를 어찌한다. 선비님, 저희 모자 끼니는 제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해가며 마련할 터이니 이곳에서 머물게만 해주셔요. 박선비 내에는 아낙네의 사정이 딱하고 청이 간절하여 차마 더는 거절할 수 없어서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 모자가 머물도록 챙겨주었다. 박선비 내에는 해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약한 아낙네를 살뜰히 챙겼고 아낙네 역시 몸이 않게 되자 부지런히 남의 집 일을 해가면서 박선비 내의 살림을 도우며 챙겼다. 박선비 내에는 바지런하고 자신들을 살뜰히 챙겨주는 아낙네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곤 하였다. 에휴,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저런 며느리를 보았을 터인데. 아낙네는 남의 집 일과 주방 일을 거들어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작거리에 나가 남편 소식을 물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 드디어 난이 끝났지만 남편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아낙네는 잠시 낙담하였으나 다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부지런히 일하며 남편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서 남편 소식을 알아보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난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터라 박선비 내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아낙네에게도 말했다. 여보시게, 이제 난이 끝났으니 우리 내에는 고향으로 가려 하네만 자네는 어찌하려는가? 어르신, 당연히 가셔야지요. 그동안 객지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저희 모자는 여기에 남아 남편 소식을 더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허, 젖먹이 딸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홀로 지내시겠소. 남편 소식은 이곳 주막에 부탁하고 우리 내와 같이 가는 게 어떻겠소. 전란통에 모두 가버리고 이제 우리 두 부부만 남았으니 두 모자와 서로 의지하여 살았으면 싶소만. 박선비 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낙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기실 아낙네는 남편과의 정이 깊었고 아비 없이 자랄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였기에 남편을 더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박선비 내에는 처가에 부탁하여 아낙네가 지낼 수 있도록 챙겨주었고 황해도 고향 마을을 알려주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아낙네에게 말하고 떠났다. 그 후로 수년이 흘러 박선비는 고향 마을에 돌아와 집과 전답을 복구하고 예전처럼 넉넉하게 지내게 되었으나 마음 한편이 늘 허전하였다. 간간히 처가와 옛집에 연락하여 함께 지냈던 모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폈고 얼마간의 양식 등속을 보내주었다. 박선비 내에는 아들을 잃고 부부 둘만 덩그러니 남은 집이 예전과 달리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고 많은 재산을 아껴서 무엇하겠나 싶어 주변의 어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냈으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나마 부부만의 이안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비가 사랑채에서 외로이 한숨 짓는 중에 밖에서 주인을 찾는다고 하인이 고했다. 박선비가 나가 손님을 찬찬히 살펴보니 낯익은
모습이 들어왔다. 되어서 떼어 보이는 아이와 여인, 그리고 건장한 사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하였다.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를 못 알아보시겠는지요? 긴가민가했으나 자세히 보니 예전에 박선비 내외와 같이 지냈던 젖먹이를 둔 아낙네였다. 박선비는 여인을 알아보고 기뻤으며 손님들을 사랑채로 맞아들였다. 따라온 사내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낙네의 남편이었고 그 젖먹이가 어느덧 그리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남원성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이 패해 일부 명나라 군사가 후퇴할 때 부상한 상관을 모시고 함께 명나라로 피했으며 전란이 끝난 것을 알고 의주를 통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아낙네는 의주에 머물며 남편 소식을 계속 탐문하던 중에 마침 수년간 명나라에 머물다가 우여곡절 끝에 의주를 통해 입국한 남편이 저작거리에서 어떤 아낙네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을 찾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아낙네가 일하는 주막을 찾아와서 얼마 전에 극적으로 만났다고 했다. 아낙네 부부는 남쪽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항해도에 들러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박선비 내외를 찾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박선비 내외는 자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온 아낙네 부부가 고마웠고 엄동설 안에 낳은 아이는 마치 친손주를 보는 듯 반갑고 이뻤다. 아낙네 가족이 며칠 머무는 동안 박선비 집안에는 활기가 찬 듯하였고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궁금하여 찾아오자 그 활기가 더해져 사람 사는 집같이 여겨졌다. 훈훈한 집안 분위기가 이어지자 박선비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박선비가 아낙네 내외를 불러 남쪽 고향으로 내려가면 어찌 지내려는지 물었다. 어르신, 애통하게도 피난 중에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다른 가족들도 왜구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해 저희 가족들만 남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어허, 그리 되고 말았구먼.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네 그려. 우리 두네 역시 둘만 남아 적막함 속에서 지내고 있으이. 혹여 이곳에 남아 이 두 늙은이와 자네들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듣고 아낙네 부부는 제 아내 고맙다는 말과 잠시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했고 며칠 뒤에 결심한 듯 박선비 내에게 말했다. 어르신, 몇 해 전에 저희 모자에게 하회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어찌 갚을까 하고 항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리 제안을 해주시니 저희 가족이 두 분을 친부모님 모시듯이 모시며 지내겠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박선비 내에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 기뻤고 아낙네의 가족 역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뵙게 되는 듯 고마웠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가족이 한 집에서 지내며 한 가족이 되었고 아낙네 내에는 집안일을 살뜰히 돌보아 가산이 점차로 늘어났다. 세월이 흘러 아낙네 내의 사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둘째 아들을 박선비의 양자로 입적시켰다.
박선미는 아낙네 내외의 결심에 감동해서 말했다. 여보게들 고맙네. 자네들 덕분에 훗날 저 세상에 가면 제사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 그려. 그동안 대가 끊겨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 자네들 덕분에 이리도 듬직한 아이를 양아들로 맡게 되었으니 정말로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어르신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친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선비 내외와 아낙네 부부 그 자손들은 친가족처럼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지냈고 박선비 내외는 천수를 다하였다. 박선비 내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낙네 부부와 그 자손들은 박선비 내외를 그리워했으며 해마다 제사를 지냈고 후대에도 일러 잊지 않도록 했다. 아낙네 부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그 자손들에게도 박선비 내외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대대로 전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자는 어려운 때에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라며 시히 말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빈궁한 처지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말하며 박선비 내외를 칭찬했고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갚으려 한 아낙네 부부 역시 본받을 만하며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겠으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남편을 기다린 아낙네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리 또한 각별하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